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말하기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발표가 중요한 건 당연하고요.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 면접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간 이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멘탈, 형식, 그리고 내용의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멘탈입니다. 멘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멘탈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멘탈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냐입니다. 이거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사실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하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걸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이 말하는 내용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정말 좋아하는가는 상대편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게 됩니다. 진심과 진정성이 있다면 나머지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의 진심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인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하기의 Why에 해당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자 하는가? 만약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꼭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을 속이기 전에 앞서서 나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만큼이라도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내 마음, 나의 진정성이라는 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멘탈에서 두 번째는 여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당당함, 자신만만함을 먼저 봅니다. 이것은 그냥 몸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하는 스킬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좀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들을 먼저 갖고 있으면 상대편은 먼저 장악이 됩니다. 말하기 전에 앞서서 멘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청중을 장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바로 여유 있고 당당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밸런스를 잘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는데 자기 말만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면서도,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밸런스를 잘 잡고 나중을 장악하실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멘탈이라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의 훈련과 그동안 내가 쌓아온 인격과 실력, 그리고 나의 독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좀 독서를 더 열심히 하시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키우고 나의 철학을 키운다면 나머지는 더 쉽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바로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형식입니다. 제가 이 형식을 내용보다 앞에다 뒀어요. 사실 말하기에서 좀 더 중요한 건 말하는 형식입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합니다. 이 형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형식은요, 내가 말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즉, how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말하는 음성, 그리고 몸짓과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말하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음성에서도요, 딕션입니다.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자, 평상시에 내가 과연 발음이 좋은가, 그리고 전달력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려면요, 내가 책을 좀 읽는 거를 녹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가 또박또박 좋은 발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거죠. 일단 말을 안으로 이렇게 먹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나오는 소리를 이 앞부분에서만 움직이시고 입을 굉장히 작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러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발음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입을 전체적으로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식호흡 이런 말들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사용해서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요. 모음에서 입을 크게 벌려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자, 모음을 이야기할 때 입의 변화가 별로 없으면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 우, 에, 오. 더 자신감이 있고 더 크게 들리고요. 상대방은 이 사람의 입 모양을 같이 보기 때문에 더 전달력을 좀 더 좋게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으면 입 공간 안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럼 좀 더 울림이 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음을 좀 더 크게 입을 벌리면서 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있는 말을 할 때 조금 더 딱 끊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들리기에 좀 명확하게 들리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을 작게 벌리고 읽었을 때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자,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사실은 학교에서도 좀 많습니다. 자, 입을 크게 벌리고 자음 모음을 좀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조금 끊어서 명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더 팁을 좀 드리면요. 마지막을 페이드 아웃 하시면 안 됩니다. 점점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되고요. 마지막 맺은 말 마침표까지 명확하게 말해주시면 굉장히 전달력이 높게 느껴집니다. 그 팁으로요. 마지막 마침표 전에 말해서 그 서술어를 딱 끝낼 때 입을 바로 닫지 않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끝을 잘 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다를 끝내고 입을 바로 닫지 마시고요. 살짝만 있다가 닫아주시면 조금 더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색인데요. 음색은 사람마다 다 타고나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그냥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색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젊은 여성인 경우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하이톤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투로만 이야기하는 경우, 평상시에는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이기는 한데요. 좀 포멀한 스피치를 할 때는 자신감이나 그리고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말하기를 할 때는요, 약간은 의도적으로 약간은 내가 평소의 톤보다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내가 목소리가 낮아서 전달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짝 톤을 좀 높여보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하기에서 일단 딕션을 어느 정도 잘 했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팔, 손과 눈빛, 그리고 내 손동작 이런 것들, 몸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짓을 자유롭게 이용을 한다면 굉장히 여유 있는 스피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약간 조금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면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에게 이렇게 주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런 손짓, 몸짓 같은 것들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눈빛이기는 합니다. 반드시 청중과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맞추면 사실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요.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듣는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할 때 굉장히 확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부드러운 눈빛을 맞춰 주시면서 여기저기를 잘 훑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컨텐츠의 문제인데요. 제가 중요도에서 이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말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내용보다는 감성, 느낌에 좀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는 또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자, 이 말하기에서의 내용은요, what에 해당하겠죠.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자, 말하기를 할 때,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나 스스로 항목화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찝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두 갈식으로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핵심을 쳐준 다음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풍부한 사례,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먼저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맺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양괄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A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B를 말한 다음에 다시 A 다시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말하기를 할 때요,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전문적인 스피치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없어도요, 자유자재로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반전에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말하기를 하는, 매력 있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내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핵심을 찔러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스피치를 하실 때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포멀한 스피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말하기를 잘하시게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함께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